우리 오늘 주제가 잘 나가는 히트 콘텐츠잖아요. 오전에 왜 잘 나가는지 이유들 들으셨어요? 저는 철저히 아날로그로 승부를 걸 겁니다. 조금 전에 막 4D 보시고 3D 보시고 뭐 애기 사진 보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철저하게 그냥 2D로 승부를 걸 겁니다. 저는 대부 멘토하고 UX UI 강의를 지금 컨퍼런스를 3번 했나 4번 했나 그래서 나름 마감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수강을 하면 잘 이렇게 찹니다. 그래서 나름 히트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종로학원에 가면 A라는 선생님 수학 강의를 듣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 서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여러 명이 섞이니까 나의 본질을 잘 모르게 들찾네. 근데 아까 오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몇 명이 찾느냐. 60명이 70명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별로 얹어놨어요. 보통 3자리는 돼야지 뜨지 않겠어요? 내가 우리 집이 분당이거든요. 내가 분당에서 이 산 넘고 물 건너서 내가 여기 지금 강북까지 올 때는 굉장한 마음을 먹고 오는데 저 뒷자리가 다 차줘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신 고객들을 위하여 앞으로 40분에 걸쳐서 빅쇼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얘 안 나오고 그냥 얘 없이도 해요. 다 외웠어요. 뭐 내가 힘들고 내가 했는데 그거 뭐 좀 켜고 하는 건 좀 폼 제자고 하는 거고 사실 뭐 없어도 뭘 못하겠습니까? 저는 이름은 정선경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아마 3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 뭐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거예요. 3번째 페이지에 저는 나름 잘 나가는 히트 강사입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40분 50분 수업을 들으셔갖고 적어도 제가 왜 잘 나가는지 이유는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러나 50%는 이거 뭘 잘 나가? 왜? 그냥 잘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얘가 말썽을 안 부리면 21에 내가 제일 잘 나가. 여기서 제 18번입니다. 엄청 연습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후반에 내 노래 선생이 있습니다. 노래방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연습을 하는데 이 현명한 박자를 못 맞추겠어요. 제가 43이거든요. 이쯤 되면 관객석에서 어머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3시간 자고 나왔습니다. 아니면 피부가 사겠어요 지금.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워낙 잘 나가는 히트 강사다 보니까 밤에 잠을 안 재워요. 지금 올해 저희 핵심 과정으로 생산성 본부에 제가 전임 교수인데 거기서 지금 올해 UX, UI, 하이브리드 앱 개발, 뭐 하이브리드 앱 UX 이걸 노동부에다가 이제 핵심 과정이라고 지금 어플라이를 하는데 올해는 또 그 노동부에서 또 너무 또 뭘 열심히 하라고 해서 내가 교육학 박사를 안 들어가서 큰일 날 뻔했어요. 뭐 교육공학 설계를 해라 뭐라 난리라니까 우리 회사에서 잘 나가는 강사가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강의해라, 밤에는 교재 써라, 그 다음 날은 뭐 과정 설계해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미쳐버리겠어요. 오케이. 안 되면 이걸로 갑시다. 안 되면은 전 어차피 이거 그렇게 크게 전혀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히트 앱이잖아요. 자, 그러면 진짜 히트 앱이 갖고 있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12시 반쯤 되면 여쭤볼 겁니다. 내가 왜 히트 강사인지. 제가 나름 저희 회사에서도 나름 굉장히 오늘 애들이 나한테 굉장히 반항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러니까 사람이 늘 지 걸 갖고 다녀야 돼요.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제 노트북을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오늘은 솔직하게 죄송해요. 한 40분 강의하려고 그 무거운 걸 들고 오기가 너무 힘든 거야. 잠도 못 잤는데 막 이거 지고 메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안 가지고 왔더니 얘가 지금 약간의 반항을 하는데 그냥 그걸로 틀어주세요. 네. PDF로. PDF도 상관없어요. 그죠? 움직이는 거 없어요. 오케이. 뭐 이런 거 봅시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히트 앱을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또 이런 일도 있어야 돼요.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준비성이 철저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연구실에 있는데 제가 교육연구소에서 통계센터를 하고 있고 생산성 본부에서 전임 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연구소에 이제 저희 다른 연구원이 자동차가 약간
이렇게 긁혔대요. 근데 그 양반의 차가 렉서스예요. 대학원생이 렉서스 타고 다닌다고. 여자예요, 여자. 나보다 5살이 많으니까 48이겠죠. 자 남편한테 전화를 하네요. 여보, 누가 내 차를 긁었어. 보통의 남자들의 반응은 어떻죠? 얼마나 이러잖아요. 근데 밖으로 들립니다, 그 소리가. 차를 바꿔줄까 고쳐줄까 이런 유언비어가 내가 마티즈도 아니고 티코도 아닌데 렉서스를 갖다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남자 또 없니?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느 가정주부가 바꿔줘 이럴 사람은 없겠잖아요, 그죠? 근데 행여나 자기 와이프가 자동차 긁혀가지고 속상할까봐 대박으로 지릅니다. 나는 바로 바꿔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언니는 아니야 뭐 고치지 뭐 이렇게 착하게 멘트를 날립니다. 나는 바로 바꿔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근데 왜 빈손으로 왔어요? 분명히 거기에 내가 여자잖아요. 그러면 추파춥스 하나도 사갖고 오면 내가 좀 그거 먹고 단골 좀 먹하느라 잘하지 않겠어요? 오늘 주제 2가지 잘 나가는 히트앱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조금 불편한 이유예요. 그리고 2번째, 히트앱을 UX, UI 차원에서 좀 쪼개볼 거예요. 제가 43세, 나름 이렇게 무대에 서 있어요. 그럼 나랑 소녀시대랑 차이가 뭐예요? 쥐도 무대에 서고 나도 무대에 서요. 그래서 아까 이 얘기는 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제 패스하고 넘어가고, 제 이메일, 페이스북 다 있고, 설마 이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 분은 없겠죠? 줍니다. 얼마든지 이메일 보내세요. 뭐 이거는 제가 쇼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대신 PDF로 드립니다. 왠지 아세요? 그거라도 치라고. 우리가 늘 백문이 불여일타예요. 쳐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면 개별적으로 전부 이메일 보내드릴 겁니다. 잘 나가는 히트앱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불편한 진실입니다. 왼쪽은 소녀시대고 오른쪽은 21입니다. 요즘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금요일날 위탄을 보고 바로 38번으로 돌려서 보이스 코리아를 보고 하루 쉬고 일요일날 케이팝스를 봅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SBS 인기가요나 MBC에 무슨 아이돌 나오는 거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넘사벽이라면서요. 저도 뭔 뜻인지 아침에 외웠어요. 넘사벽. 대충 뜻을 유추해 볼게요. 뭐 넘을 수 없는 뭔가에 무슨 벽이 있을 만큼 되게 잘 나간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노래 제목을 내가 21과 소녀시대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얘들한테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엔터테이너이지만 이들 뒤에는 SM이나 YG라고 하는, 이 동네에 있을걸요, YG가? 저기 합정동 어디가 안 가봤어요. 아침에 찾아서 확인했어요. 저기 SM은 저기 뭐 압구정 그쪽에 있고. 얘네들 뒤에는 분명히 잘 나가는데 불편한 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잘 나가는 기업이 존재합니다. 불편하죠? 나 보이스 코리아 보고 울어요. 어째 저렇게 태어났을까? 저것이 좀만 더 이뻤으면. 너가 엄마가 어떻게 니를 그렇게 하니? 목소리를 그렇게 근데 어째 저 2%가 저렇게 확 부족하니? 저 소녀시대랑 21이랑 잘 쪼개보면 이 세상에 없어야 될 존재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세상에 돌아다녀요? 내 팔목이 허벅지만 하고 그런 것들은 애도 못 낳습니다. 텔레비전 나오니까 근사해 보이죠? 저게 다리입니까? 젓가락이지? 좋지요. 안 그래도 아침부터 피곤해 죽겠는데 애들 막 내가 엄청 고민해서 사실은 소녀시대 그 재킷 사진에 보면 이렇게 드레스 입고 쫙 하고 있는 사진은 인터넷에 다운이 안 되더만. 그래서 오늘 다리를 100개 갖고 왔어요. 자, 그런데 소녀시대와 21이 가지고 있는 그 히트 걸그룹인데 차이가 뭐예요? 쟤네는 럭셔리고 얘들은 정말 또라이 컨셉이에요. 내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2009년도에 21이 처음 나왔을 때 제 수강생 중에 SEM 기획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제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 중소기업 이비제 MBA 코스에. 그래서 나는 그때 21이 YG라는 데서 키운지도 모르고 저기요 요새요 스타킹을 이상하게 찍고 댕기거나 뭐 양쪽 스타킹 색깔이 다른 애들이 있던데 걔 아들이 뜰까요? 웃는 거예요. 뜹니다. 왜요?
아니 우리가 평상시에 양쪽 스타킹을 다른 색을 신으면 뭐라고 그래요? 뒤통수에 누가 두드립니다. 아가씨 정신 좀 차리고 다니세요. 양쪽 스타킹이 달라요. 요즘에는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다닙니다. 패션입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호를 하세요? 다 좋아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결코 이렇게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이들이 갖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실에 대해 여러분들 증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잘 나간다고 하는, 야, 얘들 진짜 대박이네. 자, 히트 앱을 제가 랭킹을 안드로이드와 iOS의 마켓에서 랭킹을 해봤어요. 동그라미 친 애들은 YG나 JYP나 SM이라고 하는 거대 제작사가 뒤에 있는 듯한 메이저급은 딸랑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나머지는 다 보이스 코리아야. 눈물 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오기 전까지 뭔가 히트 앱은 거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막 밀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만들고 이랬겠죠. 근데 문제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이 세 녀석은 안 바뀌어요. 끝까지 지켜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자꾸 베껴요. 왜? 보이스 코리아 보면 노래 잘하다가도 한 판에 잘못해가 훅 가잖아. 이런 거예요. 잘 나가는 히트 앱의 조건은 2가지를 갖춰야 돼요. 랭킹에 들어온다. 앤드 유지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소녀시대는 이름을 바꿔야지. 이제 언제까지 소녀야. 그죠? 양심이 있어야지. 소녀는 몇 살까지? 16살까지. 짜들은 소녀도 아니면서 아직까지 소녀라고. 이제 한 26살도 먹었을걸요? 그럼 뭔가 이름을 바꿔야 돼요. 사실은 브랜드 전략에서 굉장히 특정 세대에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녀시대의 이름은 그렇게 썩 좋은 이름 아니에요. 원더걸스나 21이 브랜드로는 훨씬 더 좋은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뭘 씁니까? 40분짜리 강의 갖고 나의 완벽한 강의를 더 심하게 듣고 싶으면 4월 초에 한 번 더 한대요. 하루 종일 나 혼자 방금 일찍 왔더니 선생님 하루짜리 또 하시죠. 그만 좀 오자. 사람이 좀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무대에 너무 자주 나오면 싼티나요. 그래서 내가 4월 말쯤에 옵시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4월 초에 한 번 더 하죠. 4월 초에 한 번 있으니까 그때 하루 종일 나를 볼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즐겁게. 벌써 보세요. 내가 얘기하니까 자주 웃잖아요. 그죠? 아까 뒤에서 여러분 승질 난 줄 알았어요. 내가 아까 한 30분 전부터 앉아가지고 다들 뒤통수만 보고 있는데 뒤통수에도 얼굴이 있어요. 안 웃어요. 좀 웃으세요. 이게 리액션이에요. 여러분이 디자인학교 갔는데 사장님이 연모님 짜증나잖아요.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안 웃겨도 막 웃어주고 그럼 오늘 한 살 젊어져요. 아시겠죠?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뭐 카톡 뭐 옆에 또 붙어 있고 뭐 카톡 무지하게 붙어 있죠. 아마 오후에 카톡에서 오신 분이 강의를 하실 때 정말 죄송한데 카톡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카톡에 부여하는 정체성. 이거 뭐 최고 매출이고 그 다음에 iOS도 이 세 녀석이 계속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 카톡에 부여하는 정체성 부여 안 하세요? 그냥 쓰세요? 옆집 오빠가 쓰고 옆집 언니가 쓰니까 나도 써요? 여러분들이 카톡에 부여하는 정체성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공짜 문자잖아요. 혹시 카톡에서 오신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강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앱스토어를 보니까 카톡에 달려있는 뭔가 서브들이 막 붙어있죠. 이건 뭐냐면 사용자들이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충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트 앱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히트 앱을 몇 가지로 키워드로 정리를 했어요. 솔직한 심정은 얘네들 다 버리고 운과 노력이라고 쓰고 싶었어요. 운과 노력. 여러분들 중에 현재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려고 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으세요? 왜 오셨어요? 자,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어제도 그 친구 고기 14만 5천 원어치 먹여서 보냈어요. 걔만 만나서 살짝 양념 소고기 사주려 했더니 두 명이 더 달라붙어갖고 둘이 한 6만 원이면 될 일이 14만 5천 원까지 나와가지고 또 어떡해요? 먹여야지. 새 가도 돼요? 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친구가 저는 게임 쪽을 잘 몰라요. 게임 안 하게 생겼잖아요. 저는 게임 유전자도 없고 고스톱도 셀 줄 잘 몰라요. 그래서 맨날 고스톱 치면 까만이 점점점 있는 애랑 까만 거랑 빨간 점점점 있는 거를 맨날 같이 갖고 가갖고 막 우리 식구한테 맞아요. 너 때문에 패 말렸잖아. 나는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컴플렉스 게임 쪽을 잘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게임을 하겠대요. 그래서 이번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 지원하는데 어플라이를 해도 좀 봐달래요. 내가 뭘 알아서 봐줘요. 나 게임을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면 와. 그지 않겠어요? 7천만 원을 땄네. 그래서 먼저 어저께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같이 하는 친구를. 그 말에 감동 먹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이 제안서가 통과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이폰용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폰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에 전 세계 1등부터 200등을 다 샀대요. 노력이죠. 앤드 돈이죠. 대체 여러분들은 UX, UI를 설계하겠다, 내가 모바일로 뭘 만들겠다라고 아이디어가 탁 터지면 파워포인트를 엽니다. 파워포인트. 내가 뭘 만들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획이 안 될까? 당연하죠. 이 세상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획을 하겠어요? 내가 200개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한 50개만 찾아보세요. 50개. 그 50개 갖고 있는 특성 정확히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허접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죠. 씨발, 괜히 돈 주고 샀네. 별것도 아니구만. 걔가 뭔가 잘 나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 얼마나 미련한지 아세요? 제가 터키에 가가지고 굉장히 그냥 여행 가러 갔다가 스위트룸을 선물로 받았어요. 터키 안탈리아에 보면 굉장히 고급 호텔이 있는데 하루에 방 하나가 막 400, 500만 원짜리고, 저처럼 이제 가난한 사람이 놀러 가면 한 10만 원짜리 방에서 자는데 막 절벽 옆에 지어져 굉장히 근사한 호텔이에요. 거기 수박을 깎고 있어요. 수박을 사과 깎듯이 깎는다고. 이만한 수박을. 그래서 1차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게 이렇게 큰 칼 있죠. 아저씨 갖고 옵니다. 등치 큰 아저씨가 막 깎고 있어요. 좀 이따가 좀 빼빼한 아저씨가 식칼 들고 와서 흰색을 덜어냅니다. 왜 그 지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just more come on baby 해가지고 내가 잘라. 절반. 또 잘라. 그래서 이렇게 8분의 1조 작으면 이렇게 마름모처럼 되죠. 그래서 내가 스칼을 갖고 쓱쓱 한번 쫙 훑어줬더니 나보고 지니어스래. 한국은 다 이래. 그래갖고 거기에서 나한테 너무 좋은 기술을 알려줬다고. 너 다음 코스가 어떻게 되냐? 나 지금 이제 델루이 가야 된다. 나 저기 가서 이제 트로이 목마 보러 가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가 선물로 스위트룸을 1박을 줄 테니까. 나 때문에 인건비가 엄청 줄었죠. 그렇지 않아요? 앤드 재료값이 줄었어요. 생각을 해보자. 수박 이만한 걸 아침에 그걸 다 먹겠어 손님들이? 내가 가르쳐주니까 수박 반통 남겨놓았다가 이게 한 통씩 잘라갖고 오면 되잖아요. 이게 외국인들 되게 미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한국 스타일로 만들어 놓으면 절대로 그들을 사로잡을 수 없어요. 어썸노트하고 에버노트 써보신 분 계시죠? 에버노트 몇 장이에요? 페이지? 딸랑 3페이지예요. 전세계 1등이에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어썸노트 겁나게 많아요. 세계 1등 못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 되게 똑똑해요. 그러니까 인정해요. 똑똑하고 아이디어도 충만하고 다 좋은데 밥상 문화를 버려야 돼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 식판을 한 3분의 2 사이즈로 애기들 식판으로 밥을 거기다 먹어요. 그러면 밥을 이렇게 싸야겠죠. 싸기 이만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싸야 되는데, 그래서 양을 줄이는데 우리는 밥상이 어떻게 차려요? 사실 하나밖에 안 먹는데 엄마가 아침에 이렇게 쫙 차리죠. 옆에서 딸이 그래요. 엄마 이거 3일 됐잖아. 한 번 더 올리고 버리자. 디스플레이용이야. 내 식구들이 알아. 3번째 올라왔는데 안 먹어. 그리고 결국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상 문화에서 뭔가 정해진 공간에 뭔가
종지를 여러 개로 해서 많이 올려야지만 대접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중국은 더해요. 중국은 2층으로 싸웁니다. 환장해버립니다. 5년 살다 왔어요. 중국에서 미쳐버립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그게 그 민족이 갖고 있는 컨텐츠의 볼륨과 컨텐츠를 받아들이는 시각적인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양식을 먹고 남의 접시에 있는 거 집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맞아요. 내 접시 요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옆에 접시에 쥐고기 떨어졌다 옆에 거 집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한 대 맞지. 이게 UX, UI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은 한 개의 접시에 정해진 게 꼴랑 고기 한 덩어리, 야채 하나, 소스 조금이에요. 더 많은 거는 그 아이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밥상을 턱 보면 숨을 턱 막혀요. 우선 이걸 다 언제 먹지? 지네들은 요만큼 했는데 고기 한 덩이 먹는데도 2시간씩 걸려서 먹는데 2m짜리 밥상에 쫙 깔려있으면 그걸 한 3박 4일 먹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중국에는 만한 전석이 있어요. 한 달 내내 먹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나가는 히트 앱이 갖고 있는 몇 가지의 키워드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은 시간적인 타이밍도 있지만 지역적인 타이밍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타이밍 딱 그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올해는 뭐가 뜰까요?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알면 내가 여기서 강의 안 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에코노베이션 스쿨이나 저희 생산성 본부에서 KT랑 연결을 해가지고 2달짜리 혹은 더 장기 과정, 뭐 안드로이드 과정이나 iOS 과정, 하이브리드 앱 개발 과정 이런 이제 클래스를 하면 제가 이제 멘토로 쭉 기획부터 쭉 잡아줘요. 근데 제가 분명히 수강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니네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건들진 않을 거다. 다만 2달 있다가 컨테스트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컨테스트용으로 부적합하다는 얘기는 해줄 거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2000년도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음주 가무를 즐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얌전하게는 안 생겼죠. 그렇지만 나쁜 짓은 또 안 해요. 그런데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또 너무 또 죽자고 받아들이시지 말고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강남에 너무나 예쁜 아가씨들이 봉고차에서 내려요. 방황을 해. 커피숍에서 저들에게 방황하지 않는 릴렉스한 타임을 주고 싶다. 그래서 보도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려고 했어요. 아, 죽이지 않아요? 딱 회원가입하며 강남 오늘 5명 그러면 선착순으로 나 근처 500m 그런 거 만들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요. 이거란 말이에요. 타이밍뿐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두 번째는 컨텐츠가 거기에 적합하는 사회적인 그러니까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코 좋은 컨텐츠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iOS나 안드로이드 마켓에 들어가 보면 참 안 좋은 컨텐츠들 무지하게 많죠.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게임 카테고리를 서비스하지 못하지만 우리 게임 없어요? 온천이 다 있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돈을 벌겠다, 뭐 옐로우든 레드든 상관없이 나는 뭐 이 짧은 인생 내가 사회에 꼭 공헌할 필요 뭐 있어 이러고 한다면 사실 이런 거 안 듣고요. 정말 야한 거 만들고 막 나쁜 거 만들면 다 돼요. 나의 소망이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500억 벌어갖고 나 외국으로 튀는 거야. 나 그래도 한 3개국 해요.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한국어도 4가지 언어 하거든요. 바쁜데 거기서 가서 안 굶어요. 대충 저기 어디 군도 이런 데 가면 내가 안 잡히고 살 자신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나중에 아이고 우리 딸을 박사까지 시켜놨더니 전현이 도박을 하다가 잡혀가고 한국에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도박인데 기능적으로 오케이 해주는 게 있어요. 적정선을 넘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게임 도박이에요? 아니에요? 도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이 3가지가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 타이밍에 어떤 펑션을 갖고 있는데 그 펑션이 사회적으로 넘나들지 않아야 돼요. 어디에 적합하게? 컨텐츠에 적합하게. 이 3개가 중심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어야 히트앱이라는 조건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녁에 약속 없으신 분들 그냥 눈만 깜빡하세요. 웃읍시다. 내가 어저께 14만 5천 원어치 고기 사줬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왕 만난 김에 애들한테 머스마다 3명하고 만났으니까 우리 2차로 맥주 마시러 가자고 했더니 안 먹는데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올린지 아세요? 내가 정말 쫓아가서 너 고기 토하라 그럴 뻔했어요. 사탕 대신 뭐 어디서 순대와 떡볶이를 샀다. 꽃 한 다발 사고 쥐 마누라 갖다 준다고. 고기는 나한테 얻어먹고 꽃다발은 쥐 마누라한테 갖다 주고. 우리는 그래서 댓글 썼어요. 잘했다. 그래서 그 밑에 같은 연구위원한테 우리는 추파춥스를 한 개씩 깨봅시다.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나도 사탕 먹을 줄 안다고. 그럼 지가 잠깐 슈퍼 가서 뭐 이렇게 박하사탕 한 봉지 사다 주면 내가 웃으면서 내가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내일 올리든지 오늘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이 세 가지의 축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강력한 자본과 브랜드 파워는 같은 선상에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제가 사실 이제 공식적인 저의 직위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컨버전스 지식센터의 전임 교수라고 하는 게 저의 공식 타이틀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주대학교 교육연구소에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박사 올해 이제 마지막이니까 내년에 지금은 박수예요. 박사 수요. 아직은 박사가 아니고 내년 2월 20일이 넘어가야 박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요즘에 저희 공식적인 호칭을 그냥 아주대학교로 하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저희 또 아시는 교수님이 이제 대부분 좀 늙어가지고 대학원 들어오면 나름 이 브랜드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학교에 이제 제가 과거에 했던 전공에는 별로 이렇게 남들한테 알려줄 만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다른 뭐 경영대학원이나 40 넘은 학생들이 오면 뭐 삼성 다니고 뭐 LG 다니고 막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 같은 동기 중에는 별로 브랜드가 없으니까 저를 이렇게 소개해요. 얘가 생산성 본부 다녀요. 저 안 다니거든요. 생산성 본부에서 강의를 하지 내가 생산성 본부에서 다니진 않아요. 그럼 만약에 어떻게 되겠어요? 야, 니네 회사에 정성경 있어?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사기꾼 되죠.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생산성 본부의 브랜드 파워는 공식적인 내부 작업 아니면 올리질 않아요. 그래서 사이드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브랜드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카톡의 브랜드, 네이버의 브랜드, 어썸노트, 에버노트, 기타 등등의 많은 브랜드 파워는 저기 왼쪽에 있는 강력한 자본이 사실은 약간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고객들이 약간 와이드한 계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타쿠들 있죠? 막 어디에 집중하고. 게임 같은 경우는 약간 커스터머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브랜드 파워를 갖기보다는 킬러 펑션들에 대한 강력한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가질 확률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히트 앱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히트 앱은 결국은 브랜드 파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굉장히 가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5가지의 큰 덩어리는 빼놓고서 저 왼쪽에 것만 갖고 내가 조그맣게 써놨죠? 배주도 않게. 기획해야 된다, 뭐 UX 고려해야 된다, 테크니컬 고려해야 된다,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고려해야 된다, UI 해야 된다. 백날에 성공 못 한다니까요. 무슨 의미인지 안 웃기세요? 내가 너무 심각하게 끌고 왔나? 다시 저 풀어드릴게요. 막 되게 심각하게 해주셨어요. 하지 말라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UX, UI 다 좋은데 본질적으로 히트를 시키려면 이 5가지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벤치마킹이란 말이에요. 얘는 왜 성공했을까?